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오늘은 좀 영해 보이려고 이렇게 입었는데요. 네, 오늘은 추석을 맞아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남는 건 가족뿐이다. 많은 가정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나르시시스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나 이 형제, 자매,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학대, 괴롭힘을 당해왔다면 이 가족이라는 존재는 물보다 진한 존재가 아닌 흙탕물처럼 느껴질 것이며 최후의 당신의 곁에 끝까지 남는 존재가 아닌 당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떨쳐내버리고 싶은 존재일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나르시시스트 가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를 부모에 대해, 다음 시간에는 나를 형제, 자매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를 부모를 둔 당신에게 너무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를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르시시스트. 아무런 힘도 다른 선택지도 없는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르의 통제 아래 힘겹게 자랐을 거예요. 당신의 부모가 다른 일반적인 부모와 많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기까지 한참 걸렸을 겁니다. 그걸 눈치채고 나서야 당신이 자라면서 느꼈던 이 혼란, 분노, 긴장, 두려움 등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퍼즐 끼워지듯이 맞춰집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고요? 그리고 완벽한 부모도 없으니 다 똑같다고요? 틀렸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는 건 맞아요. 모두에게 단점이 있고 고쳐야 할 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르 부모는 차원이 다른 이 악의 존재입니다. 나르 부모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나르의 자녀로 자란 사람들에게 다들 그렇게 자라. 부모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잔인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나르 부모가 이 자녀의 전체의 발달 과정을 통째로 망친다는 거예요. 나르 부모나 혹은 나르 부모들에게서 자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에 대신 핑계를 대주고 불안을 느끼면서 살며 자신의 가치를 자동으로 낮추고 평생 화, 수치심, 죄의식에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다른 나르시시스트의 먹이가 돼서 그들과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또다시 그로부터 고통받게 되고 이런 나르시시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enabler, 나르시시즘을 조장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당신이 마치 뭔가 비정상적인 듯한 느낌을 받으며 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되죠. 만약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뒀다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은 나르 부모로부터 통째로 도둑맞았습니다. 수년간 이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한 지붕 아래서 평가절하 당하고 조작당하고 통제당하고 무례함을 느끼고 가스라이팅 당해왔습니다. 이 당신의 영혼까지 깊게 상처 입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자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며 공감 능력을 느끼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당연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성장기를 통째로
도둑 맞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이 원한, 깊은 비통함, 슬픔, 분노, 후회 이런 감정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날, 이런 날들은 나르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마다 당신은 분노와 수치심에 치를 떨고 부모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런 자신을 또 나무라고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면서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스스로를 또 더 싫어하게 됩니다. 정작 남들은 가족들과 행복한 재회를 하는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왜 남들은 다 행복하게만 보일까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왜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가정, 완벽한 부모를 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 기억하실 것. 나르 부모를 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권이 당연히 없었고 어찌 보면 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분노, 조작, 극도의 이기심, 평가절하,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책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랄 때 부모님의 말을 좀 더 잘 들었다면, 철이 좀 빨리 들었다면, 공부를 더 잘했다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나르시스틱한 말과 행동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나르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곁에 있어도 나르입니다. 네, 절대 변하지 않죠. 당신은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는 이 불운을 겪었을 뿐인데요. 나르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단 그들의 가까운 파트너와 자녀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어떤 날들에는 이 받아들이기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또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기는 큰 슬픔을 겪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인데요. 하지만 나르 부모를 상대할 때는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과 이 원한의 감정이 막 소용돌이처럼 밀려와서 통제가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과 머리가 너무 벅차서 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날들이 옵니다. 종종 이런 힘든 시기에 부모와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고 지낸 결심을 한다거나 회색돌 기법을 쓰기로 마음 먹어본다거나. 참고로 제 회색돌 기법은 위 저번에 자세히 다루었는데요. 영상 링크 확인해주세요. 또 혹은 그날만이라도 당신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연락을 다 끊고 혼자 조용히 있을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받아들이기가 잘 되는 날들도 있어요. 그런 날에는 그래, 이게 내 얘기고 이 스토리가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고 어차피 바꿀 수 없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받아들이기가 되는 날이 더 많겠지만 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막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날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뭔가 좀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힘을 더 가지고 통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정말 중요한데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런 생각하죠. 별일 아닐 거야. 이런 부모들 있지 뭐. 내 부모가 나르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부모님 나이 들어가시는데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나 봐.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나르 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해왔다면 당연히 당신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당신 스스로를 당신의 생각을 의심하도록 배워왔습니다. 나르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닌데 너 참 이상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네. 또 나루 부모를 둔 당신은 그래도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가 너무 화를 내는 건 자녀의 도리가 아니지라며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이는 나르 피해자가 정말 흔하게 많이 하는 합리화의 일종으로 어린 시절에 혹독함을 겪어오면서 혹은 자신의 이 끔찍했던 경험을 이해해보려고 왜 그랬을까? 왜 이래야만 했을까? 이해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도 부모님이 본인들 집에서 저 키워주시고 살게 해주고 밥도 먹여줬는걸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과 빵을 제공하는 건 부모의 역할 중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 부모의 내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바로 당신을요. 부모로서의 이 어느 정도의 희생은 당연한 거죠. 이런 기본적인 돌봄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선택해서 낳은 이 소중한 자녀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타협하고 희생합니다. 하지만 나르 부모에게 타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또 다른 흔한 예로는 당신의 나르 부모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핑계대면서 내가 이해해야지. 우리 엄마 혹은 우리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라면서 겪었던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가난, 어려움, 이 각종 사건, 사고 이런 등의 힘든 성장 배경이나 트라우마를 이유로 그들의 당신을 향한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당장 멈추세요. 물론 왜 나의 부모가 지금의 그 모습이 됐는지를 이해하는데 그들의 트라우마를 아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 트라우마로 그 부모의 학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겪어요. 나도 겪었고 너도 겪었고 다들 한 번씩은 겪습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를 겪었던 모든 사람이 힘이 없는 만만한 어린 자녀를 가스라이팅하고 학대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되진 않습니다. 5번째 기억하실 것, 아마도 그 나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사실인데요. 평생을 겪어온 당신을 비난하는 평가절하하는 이 목소리, 그리고 책임 회피, 거짓말, 당신을 향한 엄청난 분노, 이 무례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그들은 숨이 멎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르 부모가 죽은 후에 자녀들은 죄책감을 동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죽음에 안도감을 느끼는 이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는 건데요. 슬픔, 그리고 오는 안도감, 또 죄책감, 그리고 또 막 혼란스러움, 이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이 복잡한 감정의 뒤엉킴은 상실의 슬픔을 처리하는데 원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처리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나르 부모를 어느 날 잃게 된다면 정신과 혹은 전문적인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6번째, 가족이나 지인 중에 enabler, 즉 나르의 행동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나르 부모가 극심한 이기심을 보여도 가족관계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인간관계에 enabler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 부모 자신들의 부모나 친척, 형제, 자매가 enabler로서 그런 역할을 해왔을 것입니다. 잘 보면 나르 부모 곁에 큰 enabler로서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나르 대신 핑계를 대주죠. 니네 엄마 혹은 아빠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원래 마음 따뜻한 사람이야 얘. 심지어는 아마 네가 오해했겠지, 네가 빌미를 제공했겠지 라며 저를 공격하고 나르의 편을 듭니다. 7번째, 나르를 상대로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회색돌 기법. 네,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연락을 끊는 것을 고려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없는데, 이 어떤 이들에게 회색돌 기법이 너무 잘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아예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은 후에야 비로소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르의 독성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주 마주할수록 당신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 연락을 끊는 결정을 한다면 각오해야 할 게 있는데요. 아까 그 enabler들 있죠? 나르의 파괴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당신을 공격하고 마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천하의 버릇없는 새끼,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 감사함도 모르는 인간, 부모랑 천륜을 끊어? 제 연기가 갈수록 늘어나요. 네, 이런 온갖 말들로 당신을 비난하며 수치심을 안기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당신이 자랄 때 그 조그만 힘이 없는 어린 아이일 때에도 나르시시스틱 학대를 받으며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당신 편을 들까요? 안 들겠죠. 하지만 부모와 연락을 끊는 게 상황상 다들 모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회색돌 기법을 잘,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나르 부모에게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거리를 두는 당신에게 아까 그 오지랖 넓은 이네이버들이 또 입을 놀려대죠. 넌 왜 그렇게 부모에게 차갑니? 왜 그렇게 어렵게 구니? 무슨 반응 좀 해라 얘. 이렇게 말이죠. 자, 이처럼 회색돌 기법이던 연락을 아예 끊고 사는 것이던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8번째, 나르 부모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영도 하지 마세요. 운이 좋다면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침대에서 사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할 일도 없습니다. 바라건대 당신의 부모 중에 한 명은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건강한 부모였기를,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당신을 믿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며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 아니 적어도 그런 어른 한 명쯤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만약 두 부모가 다 나르시시스트였다면 다른 일반적인 부모가 주는 사랑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건강한 부모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안전을 당연히 제공하고 자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자녀의 꿈을 응원하고 또 지원해주며 자녀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타협하고 희생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혹은 부모들 밑에서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낸 피해자들 중 자신들만큼은 본인의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런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아니 자녀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본인 스스로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본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본인을 나르나 이네이블러로부터 멀리해서 안전하게 지켜내고 본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본인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가족과 재회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추석 연휴에 참고로 당신도 이미 알겠지만 사실은 행복한 척하는 사람들, 숨겨진 가정사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이런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환하게만 웃고 있는 모습에 속지 마세요. 자, 이때 이 추석에 나를 부모를 뵈러 가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여러분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오늘도 좀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다르크였습니다.